데이터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하는 일이 읽어온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 즉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헤드, 테일, 샘플, 그 다음에 속성 변수로 쉐입, 그 다음에 변수의 컬럼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인포와 그 다음에 통계 정보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요약 통계 정보를 알 수 있는 describe라는 함수를 이렇게 텍스트 코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블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on 하고요. 블록에 보면 판다스의 임포트를 먼저 해오고요. 그러면 판다스를 지금부터 이제 pd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read csv로 exam.csv를 읽어올 텐데요. exam.csv는 이미 이렇게 파일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탭에 이러한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볼 텐데요. 자,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VAR로 되어 있는 것을 DF로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있는 것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읽어온 것을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좀 파악할 텐데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가 몇천 개, 몇만 개, 몇십만 개라면 이 데이터를 모두 한 번에 출력하는 것보다는 일부분을 출력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보면 이렇게 네 번째에 이미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이러한 함수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가져다 놓고요. 보면 첫 번째가 맨 위에 있는 n개 행을 출력하는 것, 즉 헤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주지 않으면 몇 개? 네, 그렇죠. 이거 비활성화하고요. 값을 주지 않으면 5개의 데이터가 맨 앞에 있는 5개의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별하게 나는 3개만 출력하겠다 하면 이렇게 3개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네, 우리가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함수들을 모아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맨 뒤에 있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요. 이것을 복제하고 가져다 놓고 이것을 테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3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뒤에 있는 걸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7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맨 뒤로부터 7개의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인덱스 번호는 012가 아니라 원래 있던 인덱스 번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복제한 후에 우리가 맨 앞과 맨 뒤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데이터, 즉 임의적으로 뽑아서 여러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샘플하고 5를 주게 되면 그러면 임의적으로 여기 이거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19, 12, 4, 1, 8 인덱스가 이거인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이걸 만약에 다시 실행한다 그러면 다른 데이터가 랜덤하게 뽑아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각각의 컬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역시 복제하고요. 여기 보면 네, 인포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어떤 요약 정보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전체 데이터가 레인지가 인덱스가 0부터 24까지 25개고요. 컬럼은 9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컬럼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이름과 그 다음에 non-null 이 얘기는 결측지, 즉 중간에 비어있는 값이 없는 게 25개이기 때문에 전체가 25개 중에 비어있는 게 없는 게 25개니까 비어있는 게 없는 제로인
그런 깨끗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이 되겠고요. 마지막 데이터만 보니까 오브젝트죠. 마지막 데이터는 이렇게 테스트가 fail, 패스 이렇게 돼 있어 문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형이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정수형, 즉 정수 숫자로 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우 자주 사용하는 것이 요게 요약 통계 정보인 describ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escribe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요, 바로 통계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 보니까 공부 시간을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그냥 요 describe를 함으로써 공부 시간의 평균은 24.4고요. 그 다음에 총점의 평균은 185.92라는 것을 describe라는 요 함수 하나로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과학 점수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describe만 하게 되면 요 과학 점수의 최저 점수, 즉 민이 35점이고요. 최고 점수가 97점인 것을 바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 때 이 describe라는 함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describe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보면 테스트, 즉 이렇게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describe에다 인자를 하나 더 주면 되겠습니다. 그 인자가 include가 되는데요. 그래서 포함해라, 모든 컬럼을 포함해라. 그래서 include라는 인자에 all이라고 주게 되면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테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포함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자가 없을 때는 숫자 데이터만 이렇게 통계 정보를 구하는데, include라는 인자에다 all이라는 값을 주었을 때는 이렇게 문자,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것도 모두 통계 정보를 포함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테스트도 25개, 즉 중간에 빠져 있는 게 없네요. 전체 데이터가 25개인데 테스트가 25개니까 그 중에 이제 유니크라고 하는 것은 패스하고 fail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의 값이 유니크하게 몇 개가 있는가. 그 다음에 많은 값은 그 중에 뭔가 패스가 더 많네요. 그러면 몇 개인가? 프리퀀시가 16개. 즉 25개 중에 이제 16개가 패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nclude 인자를 통하면 이렇게 문자의 데이터에 대한 통계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